이 진입의 경우 진입가, 손절매, 기대이익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손절매가 짧다. 그러면 진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됩니다. 모든 진입은 손절매를 내가 했을 때 리스크가 나에게 치명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해요. 트레이딩 팩토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영트모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영트모는 0.1%가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으로 수수료 환급부터 자체 개발 지표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뇌동매매를 멈추는 실전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뇌동매매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차트가 급등하면 손이 떨리고 안 들어가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진입하자 덮어놓고 진입을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손절하고 후회하고 다시 진입하고 또 손절하고 이런 악순환이 바로 뇌동매매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뇌동매매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차트와 함께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뇌동매매는 심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이익 앞에서는 지나치게 흥분하게 만들고 손실 앞에서는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특히 군중심리와 만족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뇌동매매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뇌동매매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두가 올라타는 구간에서는 나도 안 타면 손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급락 구간에서는 이러다가 폭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지만 시장에서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시장은 감정이 아닌 확률과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다음으로 뇌동매매의 세 가지 유형과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모 매매입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무리하게 진입하는 거래. 그럼 차트를 보면서 실전 실패 사례 분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나스닥의 1시간 차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횡보할 때는 잘 진입을 못합니다. 거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박스권 올랐다 내렸다 막 정신없이 흔드는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진입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진입하냐면은 장대 양봉이 크게 올라가면서 힘이 강하게 뻗어오를 때 이때도 갈등을 해요. 이때라도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때 갈등을 합니다. 뭘 갈등을 하냐면 여기서 학습이 됐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올라도 내릴까봐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하다가 그 다음 캔들에서 또다시 양봉을 막 만들면서 올려줄 때 하면서 이때부터는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작 어디서 진입하게 되냐면 그 다음 캔들에서도 양봉이 만들어질 때 이때는 확신을 하고 진입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경험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기준 없이 분석 없이 진입을 하게 되면 10중 8구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이미 이평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시점이에요. 다 아시죠? 이평선과 가격은 언젠간 만납니다. 계속 만났다 멀어졌다를 반복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잡아봐야 잘하면 횡보고 안 좋으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준 없이 매매를 하고 손익비 계산을 전혀 안 하고 감정에 지배를 당하며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가격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급격히 눌림을 주면서 결국 손절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뇌동매매의 결과예요. 두 번째, 패닉 매매입니다. 이러한 패닉 매매는 왜 발생이 되냐면 성급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원칙적인 손절 대응을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눌림목에서 양봉이 완성됐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손절은 직전 저점의 아래다가 잡던지 아니면 이 저점 아래에다가 잡든지 아니면 차라리 여유있게 여기다가 잡던지 해야 되는데 보통 잘못된 매매의 경우에는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안 하게 돼요. 추세가 어차피 상승이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손절을 안 하면서 버티다가 어디서 손절하냐면 장대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 깜짝 놀라면서 공포심에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가 손절을 여기서 했는데 그 이후부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 진입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 없는 공포심에 손절하는 건 정말 최악의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쫓아가기 매매입니다. 포모 매매, 좀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60일 이평선 위쪽에 가격이 위치해 있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잘하고 있어요. 보통 추격 매매 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물리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스캘핑 하시는 분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장대 양봉 나오고 할 때 초반에서 잘 잡았는데 짧게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격이 막 길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내 진입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올라갈 때 또 쫓아서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추격 매수 했을 때부터 큰 폭의 하락을 만드는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음은 실전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없이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항상 거래하실 때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어요. 특히 1시간 차트에서의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중요하게 보시면 무리한 추격 매매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둘째, 손익비 계산을 하지 않아요. 모든 거래는 사실 내가 어디서 진입할 거고 손절은 어디다 잡을 거고 이익 실현은 얼마만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눌렸을 때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가격이 양봉으로 마감되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절폭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위 차트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파동을 보고 눌렸다가 꺾여 올라가는 시점에서 잡아서 손절매를 잡아주는 방법과 아니면 계약수를 줄여서 여기서 진입을 하고 손절매를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익비는 2대1 이상으로 잡아줘야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과 이평선의 이격이 커지면 언제든지 가격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건 2대1로 가면 안 돼요. 이격이 커지면 1대1 정도가 됐더라도 적당하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진입을 굳이 해야 돼?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났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퀘스천도 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기법으로는 무리하게 따라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추격 매매 또는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움에 진입하는 매매는 보통 어디서 진입하냐면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진입을 하는 게 이런 데서 꼭대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꼭대기에서 진입을 하면 손절매를 어디다가 잡을까요? 여기다가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여기다가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절매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하고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입하면 손익비, 이익 실현, 기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게 될까요? 2배 이상? 아니죠.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당연히 이익 실현에 대한 개념도 아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매는 설령 10번을 수익을 운 좋게 낸다 하더라도 한 번 손실날 때 그 10번을 다 털어먹고 마이너스로 망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감정이 매매를 지배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동감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일 거예요. 특히 그런 어려운 점은 박스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추세가 없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이러한 박스권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래도 상승하던 힘이 있었으니까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매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안착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돼요. 손절매는 직전 저점 아래에다 잡아두겠죠. 그런데 가격이 매수한 이후부터 힘없이 빠지면서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손절매가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템포 쉬어야 되는데 실전에선 어떤가요? 이때 뚜껑이 열리면서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네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공포심에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린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매도해서도 안 되는 거였고 여기서 손절했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음에 음봉
양봉이 이평선 아래로 종가를 맞췄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손절매는 바로 위에다 잡아주고 손익비는 2대1 이상 잡아주게 되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매매로 바닥에서 매도하게 되고 정작 매도해야 될 때서 손절매를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이 뇌동매매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뇌동매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업에서 검증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명확한 진입 기준의 설정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명확한 진입 기준이 없으면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명확한 진입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아직은 거래를 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할 건데 매매 방법은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 이후에 눌림을 주고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거나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를 마치는 양봉이 나오면 매수하고 손절매는 아래다 잡고 기대이익은 2배 이상 잡아주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거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차트에서 진입신호가 오기 전엔 절대 매매해선 안 돼요. 패턴이나 지표, 가격대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손익비 계산 후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눌림을 주고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손익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진입을 할 건가 말 건가 봤더니 손절매는 이 가격이 됩니다. 살펴보면 손절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대이익은 최소 2배 이상 잡아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고 여기서 2대1에서 일부 청산하고 나머지 추세가 더 나오는 걸 봐서 전저점이 붕괴될 때까지 즉 이 가격까지 일부 포지션을 더 끌고 갔다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진입의 경우 진입가, 손절매, 기대이익 3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손절매가 짧다. 그러면 진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됩니다. 모든 진입은 손절매를 내가 했을 때 리스크가 나에게 치명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해요. 따라서 진입을 하실 때는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미리 계산을 한 이후에 나에게 큰 손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감정 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루틴을 알아볼 거예요. 사실 이걸 매일매일 실행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위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매매일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데이터를 쌓아두는 사람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 성공하는 5명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날마다 매매일지 작성을 꼭 생활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오늘 내가 거래했던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입 포지션 하나하나마다 기록을 하면서 아, 내가 이 포지션에 왜 진입을 했을까? 이 매매법에서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였나? 그리고 이평선과의 이격이 큰 지점에서 진입했던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놓칠까봐 뒤늦게 따라갔던 건 아닌가? 이런 점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수익은 침착하면서 온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놓쳤다고 혹은 무서웠다고 따라가는 그런 거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수익은 침착하면서 오고 손실은 조급하면서 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반드시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뇌동매매의 늪에서 벗어나 모두 성공 트레이더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